초등학생의 기초공법 초기 공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극본의 특성을 알고 극본을 직접 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극본이란 무대 위에서 공연할 것을 생각해서 대사를 중심으로 쓴 문학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냥 이야기과는 다르게 대사가 중심이 됩니다. 극본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여러가지 설명할 건데요. 먼저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본에서 이야기는 해설, 지문, 대사로 나타냅니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요.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게 극본인데 해설 부분을 먼저 보겠습니다. 해설은 때, 곳, 나오는 사람, 그리고 무대와 무대 바뀜 등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거의 대사와 지문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이 다 해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한번 표시해 볼게요. 네, 바로 이 부분이 해설 부분입니다. 때, 곳, 나오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무대와 또는 무대 바뀜 등 이런 거 관련된 거를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다음은 지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문이란 괄호 안에 써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괄호 안에 써져 있는 부분 보이죠? 표시해 보겠습니다. 네, 어깨를 들썩이며 환한 표정으로 이런 식으로 인물의 행동이나 표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지문입니다. 다음 대사를 보겠습니다. 인물에게 직접 하는 말을 대사라고 합니다. 네, 바로 이 부분이죠. 민지, 동철 선생님이 직접 하는 말을, 이게 바로 대사입니다. 대사를 살펴보았다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본의 특성 두 번째, 극본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직접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민지는 동철이가 괴롭힌다고 담임선생님께 일렀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쓸 때는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극본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준다고 했죠? 한번 말과 행동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봅시다. 선생님, 동철이가 저를 괴롭혀요. 이렇게 대사, 행동 이런 걸로 직접 보여줍니다. 그 다음 극본의 특성 세 번째, 극본에서는 대사와 지문으로 인물의 마음을 드러냅니다. 동철이는 억울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걸 대사와 지문으로 나타낸다고 했죠? 자, 지문은 억울한 표정으로, 대사는 내가 도대체 언제 괴롭혔는데 거짓말 하지 마. 이렇게 극본에서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극본의 기본 요소들을 알아보았으니 친구들과 일상 경험을 극본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극본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극본 쓰는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극본 쓰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를 선정하고요. 두 번째, 줄거리를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면을 구분하고, 네 번째, 대사, 지문, 해설 등을 정리하고, 마지막에는 내용 수정 및 고쳐쓰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보면은 잘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선정하기입니다. 일상에서 경험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떠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쓰면 되니까 일단 경험한 것들을 다양하게 떠올려 보세요. 예를 들어서 친구랑 다퉜다가 화해했다든지, 또는 주말에 부모님과 함께 놀이동산에 가서 놀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생각한 다음에 그 중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이걸 극본 주제로 쓸 거야 하고 정하면 됩니다. 그걸 정했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를 기승전결에 맞춰서 줄거리를 정리하면 됩니다. 모든 이야기는 기승전결이 있다고 했죠?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그 기승전결에 끼워 맞추면 됩니다. 그 다음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도록 줄거리로 정리하면 됩니다. 아까 예시로 든 거에서 친구끼리 싸웠다가 화해했다는 그런 장면 있죠? 그럼 이거를 기승전결로 나눠보면 됩니다. 기, 쉬는 시간 교실에서 동철이가 민지를 놀렸다. 승, 민지가 동철이를 선생님께 일렀다. 전, 혼난 동철이는 민지와 크게 다투었다. 결, 동철이와 민지는 서로 오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화해한 뒤 사이좋게 지냈다. 자, 선생님이 특별하게 색깔로 표시한 거는 이 위에 설명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쉬는 시간, 이거는 시간적 배경이고, 교실, 이거는 공간적 배경. 그 다음에 동철, 민지 선생님은 인물이죠. 그 다음에 뭐 다투었다, 화해한 뒤 사이좋게 지냈다, 이거는 바로 사건입니다. 네, 이렇게 기승전결
뚜렷하게 이야기가 나오도록 정리를 하고 인물, 사건, 배경이 드러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자, 줄거리까지 정리를 했으면은 이제 장면을 구분하면 됩니다. 각 장면을 구분하고 장면 속 등장인물, 사건,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 등을 정리하면 됩니다. 이거 기승전결해서 크게 장소나 시간이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냥 기승전결 따라서 장면 1, 2, 3, 4 이렇게 나누면 되겠습니다. 네, 뭐 쉬는 시간에 동철이가 교실에서 민지를 놀리는 장면 이런 식으로 크게 변화가 없으면은 그냥 이대로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 되고요. 만약에 기 부분에서 기승전결해서 기 부분에서 장소가 바뀌었다 또는 시간이 바뀌었다 하면은 그 부분을 장면 1, 2 이런 식으로 더 자세하게 나눌 수도 있겠죠? 네. 다음 대사 지문 해설 정리하기입니다. 각 장면 속 대사 지문 해설을 여러분들이 이제 쓰고 정리하면 됩니다. 쉬는 시간 곧 학교 교실 나오는 사람들 동철 민지 선생님. 그래서 동철이가 민지에게 다가간다. 동철, 너 어젯밤에 라면 먹었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 민지, 나 놀리는 거야? 동철, 뭐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 배웠던 대사, 지문, 해설을 활용해서 그 이야기 상황에 맞게 이런 식으로 꾸미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내용 수정 및 고쳐쓰기입니다. 내용을 수정하거나 어색한 부분을 고쳤어요. 뭐 더 넣고 싶은 부분은 더 넣고 쓸모없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빨간색 부분은 선생님이 다 넣은 거거든요. 아까 그냥 쉬는 시간이었는데 점심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더 자세하게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너 어젯밤에 라면 먹으니 얼굴이 퉁퉁 부었어 이렇게 말할 때 동철이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되는지 자세하게 더 써줄 수도 있습니다. 걱정하는 표정으로. 그 다음에 민지가 나 놀리는 거야? 오해하고 지금 묻는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째려보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넣으면 넣을수록 연극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극본을 다 썼으면은 이제 낭독을 하고 연극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관람하는 학생이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해야 되겠죠? 우리끼리 웅얼거리거나 작은 목소리로 하면은 관람하는 사람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인물의 말과 행동을 실감나게 연기해야 됩니다. 로봇처럼 안녕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별로 실감이 나가지 않고 몰입도 되지 않겠죠? 안녕 친구야 이런 식으로 해야지 우리가 실감나게 연기한다는 것을 느끼고 몰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연습을 충분히 해 자신있게 참여해야 됩니다. 연습이 충분히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게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해서 자신있게 참여하도록 합니다. 이 외에 이렇게 친구들이 준비한 연극을 볼 때 관람하는 사람들은 떠들지 않고 집중해야 되겠죠? 다른 행동하지 않고 집중해서 들으면 되겠습니다. 이상 극본의 특성을 알고 극본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